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소통과 화해라는 것은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과 화해의 가장 근본은 진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공세를 하거나 갑자기 행동을 바꿔서는 화해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하면서 선수단 규모를 150명에서 더 늘리고요. 응원단 규모도 대규모로 구성해서 참석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연평도 공격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다 할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단 규모 늘리고 응원단 대규모로 파견하면 남북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마음이 정치를 움직입니다. 남북관계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이니까 아마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쓴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유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시작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죠. 정성근 전 후보자가 그렇죠. 이제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임명된 5명의 장관, 국정원장, 정전석 안행부 장관까지 이제 그렇죠. 임명이 되면서 2기 내각이 출항을 했는데 물론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카피 뭐죠? 네, 오늘은 법의 영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66주년 재헌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 교수님 잘 아시지만 그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큐의 예.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맞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요즘에 또 법 감정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예. 흔히 이제 법은 좀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만 예. 법 안에도 그 시대 정신이나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법의 영혼, 법의 감정, 법의 정신 이런 것이 좀 잘 살아나야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법의 영혼이 그래서 뭡니까? 그죠. 법의 영혼은 결국 예. 사람일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가 있고요. 또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정책을 펴서 국민들 민생 나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행정부가 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이 시간에도 하나의 법 때문에 지금 여야가 시끌시끌하죠. 거의 밤샘 토론을 했는데 결렬 합의에 이제 실패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주요 뉴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이 세월호 특별법 이거 보면 학생들이 지금 도보행진 해가지고 예, 어제 오후에 그렇게 그렇죠. 도착했죠. 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해서 여야가 또 담판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 가족 대책위 네. 이 안에는 희생자 가족 또 실종자 가족 여러 네. 분 남아 있죠. 생존자 가족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가족들의 요구는 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 이들에게 예. 저 기소권 수사권을 줘라. 예. 그리고 이제 이 유가족을 참여시켜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여야가 주로 이제 계속 다투고 있는 지점은 주로 보상, 배상
혹은 뭐 이제 이 생존자 학생에 대한 이 대학 입학 특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예. 가족 대책위는 이제 특이하게도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예. 오직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여기에 집중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이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원래 시한이었는데 예, 가족대책위는 오늘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제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개헌절이고 오늘이 그렇죠. 세월호 참사 100일도 다가오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정답을 내려주시네요. 예. 네. 어쨌든 이 국민적 상식이라는 거는 뭐죠? 저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법 관련 뉴스 또 있나요? 네, 뭐 이 법 관련 뉴스 우리가 흔히 이제 국민 여론 특정 이슈에 대한 특정 집단의 좀 이 떼쓰기를 떼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이걸 또 이제 좋게 해석하면 국민 여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관습법이라는 얘기도 씁니다. 법이 예.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어제 그 정성군 후보 사퇴 말이죠. 예. 이것도 결국 국민 여론에 대한 청와대의 어떤 기류 감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요. 예. 와, 재밌는 얘기가 오후에 또 흘러나왔어요. 그냥 그 이전까지 폭탄주 문제라든가 혹은 뭐 이제 위증 문제라든가 예.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사퇴했다 그랬는데 또 막후 배경으로 예. 이 야당에서 입수한 하나의 제보인데 예. 또 뭐 마찬가지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입에 담기도 싫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당을 압박했다고 하고 그 이야기가 청와대까지 전원이 되면서 예. 결국은 오전에 전격 자진 사퇴로 막을 내리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요. 예. 문제는 후임은 누구냐죠. 김영수 그렇죠. 장관 이제 낙마 후에 황우여 의원을 이제 지명했는데요. 예. 지금 그럼 어제 한 명이 더 마지막으로 낙마한 셈이니까 예. 이 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는 누구냐? 예. 지금 뭐 모철민 전 이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또는 김장실 이제 여당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혹은 정호원 이 총리 유임 사태 때문인데 네. 류진용 장관이 유임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까지 다양한 벌써 이제 후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유임이 유행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엔 그런 것은 이 가설로 두지 않았었는데 한번 실현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법에 관련된 노래 찾기가 힘드셨을 텐데. 법 노래 찾기 힘든데요. 예. 이게 한 글자를 붙이니까 많더라고요. 예. 오늘 날씨 흐리고 장맛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예. 그래도 어제 그제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이 도보행진하는 단원고 학생들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수 비가 부르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법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누군가 말하라도 왜 웃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날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나에게 있어 아직도 나의 미소 나를 만들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 전국 15곳에서 열리죠. 그래서 사상 최대의 재보궐선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총선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뭐 모든 재보궐선거 미니총선이라고 다 부르긴 합니다만 특히 이번에 정말 역대 최다 지역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 수원벨트라고 불리는 수원 지역 3곳의 선거구는 후보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뜨거운 격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에 출마하신 분이죠. 전 경기도지사를 지내셨고 새정치민주연합 고 민주당의 대표로 지내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손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신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수원병에 출마를 하셨는데 우선 요거부터 좀 여쭤보죠. 이 수원병이 원래 그 남경필 현 지사가 우선을 했고 그 아버지의 지역구였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출마하실 때 일선제죠.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여기 출마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하하.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요청이죠. 어려운 데 예. 나가서 싸워달라. 팔달이 어려우니까, 예. 팔달에 나가서 싸워달라 이런 건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뿌리치겠습니까? 다만, 그냥 당의 요청에 의해서만, 당이 이기기 위해서만 나간다는 것은, 정치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예. 제가 나서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예. 한마디로 정치를 회복해서 민생을 살리자,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나라가 나라입니까? 국민이 나라가 국민을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총리가 2번이나 낙마를 하고, 장관 후보자가 계속 낙마를 하고, 이젠 또,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더 버티다가 본인이 또 사퇴하는 이런. 예,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요. 그래서 예. 이게 정말 이게 다 정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인사라는 것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정치거든요. 예.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회복하고 그 정치를 회복해서 민생을 살려야 되겠다. 예. 이런 목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위 말한 인선파동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이 청문회 문제라기보다도 인선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선의 난맥,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인선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검증의 문제가 아니죠. 예. 검증은 물론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만,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입니다. 예. 국정 철학 뭐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민주주의 기본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볼까? 국민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까? 예. 국민의 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서서 국정의 난맥을 수습해야 할까? 이런 거를 제대로 보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면은, 그러면 그 눈에서 국무총리건 또 장관이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이 아니라 내 편의적인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이 눈으로 보니까 그 시야가 좁혀질 수밖에 없고, 그 좁혀진 시야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정치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네. 김무성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야권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 정치가 산다. 역시 정치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학규 전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 신임 새누리당 지도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자세 좋죠. 예. 청와대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자세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이고요. 예. 또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선출된 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만 하더라도 예. 청와대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이런 지시, 이런 것에 당이 그냥 맥없이 따라갈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예.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의 마음이 당심으로 연결돼서 표현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새누리당의 전당대 이러한 것들이 정치 회복의 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정치를 회복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나가자. 예. 뭐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친박계가 근데 이번에 아주 몰라 그랬어요. 예? 네? 친박계가 아주 몰라 그랬어요, 이번에. 예? 예. 이것도 일종의 당심도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민심의 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예. 지금 이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민심의 변화를 당심이 받은 일정한 정도, 그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 발전에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 민주당도 또 새로운 어떤 발전의 계기를 찾아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 아침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보실 때 지역 민심은 어떻던가요? 지역 민심을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만나는 수원 시민 발달 주민들은 아주 반기고, 우리 도지사 오셨네요. 우리 도지사, 참, 옛날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 이러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정치를 좀 바꿔달라. 정치를 좀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좀 역할 좀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눈빛, 따뜻한 눈빛, 손길을 아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한편,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아주 완고한, 예를 들면 보수 세력이라고 그럴까? 예. 새누리당 지지 세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또한 수원정 8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지적으로 보면은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정말 중도 보수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아이고, 손지사, 정말 잘하실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참, 장만 아니었으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 손학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저를 찍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분당에서 제가 당선될 수 있었죠. 예. 이번에 8달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분당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분당 지역에서는 이를테면 좀 개방적인 중산층이라고 그럴까? 이게 상대적으로 많아서 평소에는 새누리당을 찍다가 손학규 같은 인물이 나오면, 그거 좋다. 당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찍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는 서민층에 있는 보수 세력, 예. 이런 분들이 과연 그만큼 마음을 열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열과 성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정치력이 필요한지, 예. 또 그 정치가 다른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치, 민생 정치, 그리고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정치가 아니라 통합하고 화합하는 통합의 정치, 그것을 위해서 제 손학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죠. 거기 지역 현안은 뭐예요? 여기 지동시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예. 이제 전국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모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8달입니다. 예. 수원에 전통시장이 한 20여 개가 있는데 8달에만 12개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근데 그 상당히 그동안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부터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뒤에 후임도지사, 특히 지금 염태영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통시장에 무척 관심을 갖고 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대형 마트가 자꾸 들어서고 하면서 전통시장의 상권이 쇠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일단 배려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걸 해야 할 것이고 또 역시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서 전통시장과 여기 수원 8달이 수원 화성 행궁이 바로 여기 이제 한가운데 있는 예. 거거든요. 그 관광객들도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그렇죠?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통시장과 저는 관광을 서로 엮어서 새로운 그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또 일자리를 만드는 일. 또 특히 보면은 문화하고 저희 창업 벤처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거를 우리가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문화관광과 전통시장을 엮어서 창업 벤처 지역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때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국 일자리 당시 4년 동안 만든 일자리의 78%를 기록한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살려서 시장과 또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합심해서 예. 일자리도 만들고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거기 그 통합진보당 정의당 다 나왔잖아요. 후보 이정미 네. 후보 임미숙 후보 두 사람 다 나왔는데 야권 연대 가능성은 없습니까? 연대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대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그 연대는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공통의 목표 또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단지 눈앞에 있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공학적이고 산술적인 연대 그건 국민들이 눈살 찌푸려 하죠. 예. 이 연대가 미래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모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에 있어서 당대당 차원의 야권 연대보다는 지역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후보의 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여하튼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지 여기 주고 저기 받을게 이런 식의 그리고 몇 퍼센트를 얻어올 수 있으니까 몇 퍼센트를 더 보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예. 그거는 공면의 길일 거고 다만 이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그 연대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지지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수원 병에서 운동하시면서 혹시 다른 지역에 공천 잡음이 많았잖아요. 네. 이 당 지도부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우리 당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번 공천 과정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거죠. 네. 제가 이 후보자로 나서서 선거에 나선 사람이 지금 이 마당에서 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 제도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 민주주의 정신 이런 것이 다른 데가 아닌 우리 정당에 적극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몇 사람을 갖고서는 여기도 막았다 저기도 막았다가 흥정하듯 하고 이리 막고 저리 돌리고 이게 해야 할 것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예. 우리나라의 공천 제도, 선거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것과 연결해서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예. 이런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의 문제, 정당 제도의 문제, 예. 에 대해서 우리 신일 교수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서 예.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그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할까? 예. 그 연합 정치를 통한 정치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 회복, 그 회복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요. 그죠? 그다음에 지도부 흔들고 안 흔들고 이런 것은 뭐 저 내부적인 문제지만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정치를 회복하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치가 예. 그저 정치인만의 예. 정당 내부의 뭐 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활을 위한 민생 정치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예.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당의 내부를 또 당의 구조를 다시 뭐 한번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계기, 이런 정도의 큰 선거가 지나면은 예. 그런 계기는 당연히 맞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수원병에 출마를 하셨죠.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내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기라나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강원 평창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을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1억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쉐보레 한국능력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커피. 프리미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이만수 감독과 싸운 외국인 타자 스카셔. 결국은 퇴출이 됐나 보죠? 네, 어제 SK 구단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요. 스캇을 퇴출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저께 문학에서 열린 한화전에서 스캇이 경기에 앞두고 이만수 감독에게 다가가서요. 자신의 기용에 대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을 했죠. 그러면서 이만수 감독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겁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 시즌 잦은 부상 때문에 타격도 부진했고 또 1군에서도 제외됐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불만을 표출한 것 같은데요. SK 입장에서는 엄청난 연봉을 주고 데려온 선수라 인내심을 좀 갖고 지켜봤지만 결국 감독의 항명으로 인해서 퇴출 카드를 빼들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33경기에 스캇이 출전해서요. 타율이 2할 6푼 7리에 불과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9년 동안 뛴 타자 치고는 좀 성적이 많이 부진하죠. 부상도 있고 또 팀워크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퇴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종목에서 용병을 데려올 때,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때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에 융화되는 능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요.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감동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양키스의 노장 베테랑 타자죠. 데릭 지터가 있습니다. 나이가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41가 됐고요. 올 시즌은 끝나고 은퇴를 하는데 어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14번째 그리고 생애 마지막 올스타전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한 게 월드시리즈 반지를 5번이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고 신인왕도 탔고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에서 20년 동안 뛰면서 통산 타율이 3할이 넘을 정도로 아주 간판 타자로 활약을 했었죠. 예. 어제 경기 4회 초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는데요. 관중석에서는 등에는 100번, 2번이 적혀 있지만 항상 넘버원이었다. 이런 편말도 보였고요. 또 경기에 시작할 때도 1분여 동안 팬들이나 관중이나 상대 선수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안타를 치고 나갈 때도 역시 상대 선수들이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올스타전 같은 경우에 선수를 교체할 때 이닝이 끝날 때 교체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데릭 지터가 많은 팬들한테 박수를 받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4회 진행되는 가운데 이닝 교체를 했죠. 어쨌든 이제 이번 시즌을 끝나고 데릭 지터가 끝납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우물을 파면서 통산 타율 3할이 넘고요. 안타도 3,400여 개 안타를 칠 정도로 아주 꾸준하게 성공했던 선수죠. 그렇군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 시즌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것도 참 네. 장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자연의 동물 사진 이거 보면 참 어떻게 저런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찍었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어미새가 새끼새들한테 먹이 주는 모습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막 부화한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어미새 기다리는 모습 이런 참 신기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 사진 작가들이 날지 못하는 어린 새를 인위적으로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연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장면을 보기 좋게 담기 위해서 둥지 주변의 나무를 꺾고 자연을 파괴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아름다운 모습, 이거 찍는 것도 좋지만 동식물의 생활 환경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것, 이거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자, 그래서 자연활동가의 시자 사진작가 윤순영 한국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윤 이사장께서도 평소에 자연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렇죠. 이제 두루미 생태를 연구하면서 25년 동안 촬영을 했거든요. 꾸준히. 예.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진들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렇죠. 예. 이 전문가 입장에서 딱 보면, 아, 이거 연출된 거구나. 이렇게 딱 구분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자연과 이제 많은 생활을 하고 이제 조류의 특징이나 예. 습성을 관찰하다 보니까 연출된 사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아, 이거는 연출됐구나. 왜? 그 조류의 특징이나 습성하고 어긋나는 그 장면들이 많거든요.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그 조류가,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연출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조류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되는 행동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습성에서 벗어난 행동이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긴 꼬리 딱새인가요? 뭐 이런 거는 네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둥지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짓는 게 보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근데 뭐 이런 긴 꼬리 딱새 같은 경우에 둥지가 훤히 드러나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이 주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연출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연출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전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긴꼬리 딱새는 어두운 그 골짜기에 집을 짓는 습성이 있어요. 네. 그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훤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극히 드문 일이고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긴꼬리 딱새를 짓기 위해서 이제 주변 둥지 가지를 이제 어두우니까 잘라내고 이제 사진을 하는 촬영을 이제 자주 보게 되고 특히 이제 강한 빛, 역광빛이나 강하게 빛을 받은 사진을 보면 거의가 이제 조류를 학대한 사진으로 보면 돼요. 아, 역광빛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나뭇가지를 잘라냈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 주변을 완전히 몽졸이 다 티내는 거죠.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집을 짓고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에 가려서 짓는데 예. 어두우니까 그 주변 나무를 다 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빛이 들어오죠. 그럼 그냥 찍으면은 그게 이제 분위기가 안 나니까 그러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안 나죠. 이제 노출도 부족하고 어둡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왜 외국에서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네네. 디스커버리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에서 자연 사진, 자연 동영상 이런 거 많이 찍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그런 짓 안 하죠.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과도한 조류 확대 사진이 아니고요. 이건 뭐 무자비하게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자연 생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촬영을 하죠. 어떤 예의를 갖추고 분명.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실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무조건 이제 찍고 보자. 그러니까 저 자연 훼손과 조류 학대 사진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야생화를 본인만 찍기 위해서 찍고 나서 꽃을 없애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본인만 촬영하고 남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찍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이제 사진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이없는 행동을 하죠.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20명에서 30명씩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예. 야생화 서식지를 돌아다니니까 서식지가 다 훼손되는 것도 무척 심각한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네네. 이게 우리가 자연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정말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른바 힐링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진도 찍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경쟁을 하고 있네요. 결국. 나만 찍고 딴 사람 못 찍게 하는 건 경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과 절차는 어찌됐든 멋진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경쟁적으로 올리려는
화시풍토가 지금 널리 퍼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메라가 또 있고 또 급격히 이제 사진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리고요, 뭐, 금강손, 뭐, 다왕송, 이거 잘라내면서 사진 찍은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네네네.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그 44년의 뭐 경력을 가진 그 사진가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자연에 대한 존경심이나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 그 나오는 그 욕망, 욕심? 이런 데서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꽃사진이나 풍경사진을 즐기던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는 마당에 또 사진 그 동호인들이 조류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일부 모지각한 이제 사진인들이 이제 자연 생명도 멸시하고 서슴없이 이제 학계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또 하물며 이제 그 사진을 전시하면서 이제 지적이 되니까 예술로 바라봐달라고 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사진을 하는 그 작가들의 입지가 아주 그냥 곤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요, 이사장님. 네네. 네네. 진짜입니까? 뭐, 본드로 이렇게 새끼, 새들, 뭐,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거 진짜예요? 그렇죠.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본드도 붙였고, 이제 심한 정도는 본드도 문제지만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새지 둥지가 이제 그늘에 있고 안 좋은 데 있으면 그 나무 그 둥지까지 이렇게 잘라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둥지를 아예 옮겨버려요? 네, 옮겨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새들은 모종에 의해서 그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모종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이제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집배경이 안 좋으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옮기고. 알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예. 이제 둥지를 떠나기 직전에 날지 못하는 새를 미리 꺼내다 놓고 네. 모종을 자극하는 사진들. 알겠습니다. 참. 예, 기가 막힌 얘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한국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이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DX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게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다음이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군 메이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공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 답들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당은의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